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초 안개 자욱한 런던의 가스등 아래 가장 어두운 인간의 욕망과 가장 순수한 광기가 충돌했던 한 사건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그의 지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까지 엿볼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이야기, 고귀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범인을 찾는 추리극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한 인간이 어떻게 파멸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잠들어 있던 감성을 깨운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와 쓴 박사의 기록을 통해 셜록 홈즈의 경력에서 가장 정점에 달했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고귀한 의뢰인의 등장 이야기는 1902년 9월 3일 저의 친구 셜록 홈즈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터키식 목욕탕에서 시작됩니다.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찬 건조실, 나른한 공기 속에서 피우는 담배 한 개비는 그 어떤 장소에서보다 홈즈의 입을 쉽게 열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냉철한 탐정이 아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곤 했죠. 저는 그에게 요즘 흥미로운 사건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홈즈는 아무 말 없이 시트 밖으로 길고 마른 팔을 뻗어 옆에 걸린 외투 안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쓸데없이 거만한 바보의 푸념일 수도, 혹은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겠지. 나도 이 편지 내용 외에는 아는 바가 없네. 편지는 런던의 최고 사교 클럽인 칼튼 클럽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임스 데이머리 경이 셜록 홈즈 씨에게 경의를 표하며 내일 오후 4시 30분에 방문할 것을 알립니다. 홈즈 씨와 상의하고 싶은 문제는 매우 섬세하고 또한 중대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시간을 내주시길 바라며 칼튼 클럽으로 전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약속을 확정했네, 왓슨, 홈즈가 말했습니다. 이 데이머리라는 인물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사교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라는 것 정도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알려주지. 그는 언론에 알려져서는 안 될 미묘한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야. 세상 물정에 밝고 외교적 수완이 타고났지. 그러니 이번엔 헛걸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길 바라야겠군. 다음 날 약속 시간 정각에 제임스 데이머리 경이 베이커가 221B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위풍당당한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엿보이는 회색 눈과 유쾌한 미소는 그가 겪어온 세월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작은 방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왓슨 박사께서도 함께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남자는 폭력에 익숙하고 말 그대로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체를 통틀어 그보다 더 위험한 인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파이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 상대 중에는 그런 과분한 칭찬을 들었던 자들이 꽤 있었지요. 그가 죽은 모리아티 교수나 아직 살아있는 세바스찬 모런 대령보다 더 위험하다면 과연 만나볼 가치가 있겠군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루너 남작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스트리아의 살인범 말씀이시군요. 데이머리 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홈즈 씨로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미 그를 살인자로 파악하고 계셨다니 홈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륙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세부 사항을 좇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프라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읽고 그의 유죄를 의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기술적인 법률 문제와 증인의 의심스러운 죽음 덕분에 풀려났을 뿐이죠. 나는 그가 스플리겐 고개에서 소위 사고로 위장의 아내를 살해했다고 확신합니다. 마치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영국으로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조만간 내게 일거리를 가져다 줄 거라는 예감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루너 남작이 이번엔 무슨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은 과거의 비극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범죄에 복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지요. 끔찍한 사건이 눈앞에서 준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막을 수 없다는 것만큼 괴로운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데이머리 경은 자신이 단지 중개인일 뿐이며 의뢰인의 신원은 절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로운 동기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이 사건에 엮이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홈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사건의 한쪽 끝에 미스터리가 있는 것은 익숙하지만 양쪽 끝 모두가 미스터리인 것은 혼란스럽군요. 이 의뢰는 맡을 수 없겠습니다. 데이머리 경은 크게 상심하며 자신이 밝힐 수 있는 모든 사실이라도 털어놓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혹시드 머빌 장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카이베르에서 명성을 떨친 그 장군 말씀이시죠. 그에게는 바이올렛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젊고 부유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아가씨죠. 우리가 구하려는 사람이 바로 그 순결한 아가씨입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말입니다. 그루너 남작이 그녀를 붙잡고 있는 거군요. 여인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족쇄, 바로 사랑이라는 족쇄입니다. 남작은 소문대로 대단한 미남에 젠틀한 목소리, 그리고 여성들이 열광하는 낭만과 신비의 분위기를 풍기는 자입니다. 그는 드 머빌 양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남작에게 완전히 중독되어 그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비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자가 드 머빌 양 같은 상류층 여성을 만날 수 있었죠? 지중해 요트 여행에서였습니다. 남작은 교묘하게 그녀에게 접근했고 다음 달이면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성인이고 쇠심줄 같은 의지를 가졌기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머리 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드 머빌 장군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전장에서 결코 잃지 않았던 용기를 잃고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뢰인은 장군의 오랜 친구로 딸처럼 아끼던 바이올렛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참아 지켜볼 수 없어 홈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문제로군요. 이 사건을 맡아보겠습니다. 제2장 풀리지 않는 사랑의 마법 데이머리 경이 돌아간 후 홈즈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먼저 런던의 거대한 범죄 지하 세계에 정보망을 가진 시넬 존슨이라는 인물을 움직였습니다. 홈즈는 범죄의 검은 뿌리가 뒤엉킨 그곳에서 이 남자의 비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홈즈는 직접 그루너 남작을 만나러 갔습니다. 나는 상대와 직접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네. 눈을 마주하고 그가 어떤 인간인지 직접 읽어내는 것을 즐기지. 홈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남작은 지극히 상냥한 태도로 홈즈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갑고 비단결 같은 목소리를 가졌으며
마치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남작은 홈즈의 방문 목적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홈즈 씨, 조만간 당신을 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드머빌 장군의 의뢰를 받아 내 결혼을 막으러 왔겠지요. 라고 그가 말했네. 홈즈는 그에게 이 결혼을 포기하라고 충고했지만 남작은 비웃으며 자신의 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바이올렛에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으며 자신을 음해하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최면 후 암시에 비유하며 바이올렛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카드를 손에 쥔 도박사처럼 여유로웠네. 그리고는 내게 불길한 경고를 남겼지. 자신의 일을 방해했던 프랑스 요원 르브랭이 몽마르트르에서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평생 불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네. 그날 저녁 우리는 시넬 존슨의 보고를 받기 위해 베이커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존슨뿐만 아니라 그가 데려온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지만 죄와 슬픔으로 지쳐 창백하고 강렬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키티 윈터 양입니다. 존슨이 소개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모르는 건 없다고 봐야죠. 키티 윈터는 불타는 듯한 증오심이 서린 눈으로 홈즈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저보다 더 깊은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남자가 있어요. 당신이 좇는 바로 그 남자, 아델베르트 그루너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루너 남작에게 망가진 여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수집해요. 납이나 우표를 모으는 남자들처럼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하죠. 갈색 가죽으로 된 자물쇠가 달린 책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가 망가뜨린 여자들의 사진, 이름, 세세한 정보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죠. 내가 파멸시킨 영혼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짐승 같은 책이었어요. 그녀는 그 책이 남작의 서재 안쪽 오래된 책상 서랍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책만 있다면 어떤 여자라도 그에게서 돌아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홈즈는 키티 윈터와 함께 드머빌 양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드머빌 양은 마치 산 정상에 눈 조각상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홈즈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피 묻은 손과 탐욕스러운 입술에 애무받아야 하는 여자의 끔찍한 처지를 설명했지만 그녀의 상아색 뺨에는 어떤 혈색도 무표정한 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의 말은 이미 제 약혼자가 예언했던 그대로군요. 저는 아델베르트를 사랑하고 그 역시 저를 사랑합니다. 온 세상의 의견은 창밖의 새소리보다도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키티 윈터가 폭풍처럼 끼어들었습니다. 얼음과 불꽃이 마주한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의 마지막 정부야. 그가 유혹하고 이용하고 망가뜨려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린 수백 명 중 하나라고. 당신도 똑같이 될 거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 남자와 결혼하면 당신은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드머빌 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인터뷰를 끝내달라고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홈즈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키티를 겨우 끌고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루너 남작의 잔혹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장 잔혹한 보복과 마지막 작전전은 그날 저녁 체링크로스역 근처에서 길거리 신문 가판대에 걸린 끔찍한 제목을 보았습니다. 셜록 홈즈, 괴한에게 피습.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정신없이 신문을 사들고 읽어보니 홈즈가 리젠트가에서 몽둥이를 든 두 남자에게 머리와 몸을 구타당해 중상을 입고 체링크로스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베이커 가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방, 붕대를 감은 홈즈는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괜찮네, 왓슨. 그렇게 겁먹은 표정 짓지 말게. 보이는 것만큼 심각하진 않아. 하지만 그의 상태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부상을 최대한 과장해서 외부에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뇌진탕, 선망,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등 심하게 부풀릴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티 윈터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남작의 부하들이 그녀를 노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엿새 동안 신문에는 홈즈가 사경을 헤맨다는 기사가 연일 실렸습니다. 그루너 남작은 완전히 안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홈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지만 저에게조차 그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던 날 남작이 미국으로 떠나는 배편을 예약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중요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금요일이라. 겨우 사흘 남았군. 홈즈는 외쳤습니다. 그 악당이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왓슨, 이제 자네가 날 위해 해줘야 할 일이 있네. 홈즈는 제게 앞으로 24시간 동안 중국 도자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밤새도록 명나라, 송나라, 원나라 시대의 도자기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전문가 흉내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홈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했네, 왓슨. 이제 자네는 오늘 저녁 힐바튼 박사가 되는 걸세. 홈즈는 제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푸른빛의 명나라 시대 찻잔 받침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루너 남작을 찾아가게. 자네는 희귀한 명나라 도자기 세트를 가진 의사 수집가 행세를 하는 거야. 남작은 중국 도자기의 저명한 권위자이니 이런 물건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걸세. 그날 밤 저는 힐바튼 박사라는 이름으로 킹스턴 근처에 있는 남작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제 임무는 어떻게든 남작의 주의를 끌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남작은 서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찻잔 받침을 감탄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노란 램프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소문대로 대단히 잘생겼지만 굳게 담은 얇은 입술에서는 살인자의 잔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의 정체를 의심하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대답하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놈의 정체가 뭐냐? 넌 홈즈가 보낸 첩자로구나. 그놈이 죽어가니 자기 부하를 보내 나를 감시하게 한 게 틀림없어. 남작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뒤지며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작은 무언가에 놀란 듯 등 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원으로 통하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옆에 끔찍한 유령처럼 머리에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을 한 셜록 홈즈가 서 있었습니다. 홈즈는 순식간에 창밖으로 몸을 던졌고 밖에 덤불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에 찬 남작이 그를 쫓아 창문으로 달려가는 순간 덤불 속에서 한 여자의 팔이 뻗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작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물, 제발 물 좀. 저는 옆에 있던 물병을 집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왔고 그중 하나는 남작의 얼굴을 보고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아름다웠던 얼굴은 마치 더러운 스펀지로 문지른 명화처럼 뭉개지고 변색되어 끔찍한 몰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황산이 그의 얼굴을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키티 윈터였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베이커가로 돌아왔습니다. 홈즈는 의자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탁자 위에는 갈색 가죽 표지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키티 윈터가 말했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죄의 대가일세, 왓슨.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법이지, 홈즈는 말했습니다. 이 책이 있다면 어떤 여자라도 그 결혼을 포기하게 될 걸세. 홈즈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남작의 주의를 끄는 동안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서재에 잠입해 책을 훔쳐낸 것이었습니다. 키티 윈터의 복수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남작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는 그루너 남작과 바이올레트 머빌 양의 결혼이 취소되었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황산 테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티 윈터는 정상 참작을 받아 가능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셜록 홈즈는 절도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의뢰인이 워낙 고귀한 인물이었던 덕분에 영국의 엄격한 법도 인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배후에 있던 고귀한 의뢰인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홈즈는 그가 충성스러운 친구이자 기사도 정신을 가진 신사였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셜록 홈즈는 또 하나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단순한 추리를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담한 계획으로 진실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먼 사랑에 빠진 이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셜록 홈즈의 세계로 떠난 여러분의 여정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